화요일 저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 어제 코너랑 똑같죠? 네. 신인규 변호사 최지호가 아니고 김지호. 어제 최진봉 교수 만났더니 갑자기 최진봉 교수 이름이 생각나면서 최지호라고 했는데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인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박수로. 안녕하세요. 시작을 박봉규 큰형 동생, 막내 동생 박인호. 막내 동생 박인호. 막내 동생 네. 박인호입니다. 한창 커야 되는. 요새 작은 동생이 더 인기입니다. 그런가요? 네. 뭐 인기는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또 구독자분들 또 그래요. 많이 좀 응원 오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김지호 우리 대변인과 신인규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는데 네. 어제 저희가 폭격기가 떴다가 다 네. 폭격을 못하고 내려왔어요. 어제는 네. 정확하게 말하면 기름이 좀 떨어져가지고 활주로를 좀 걷는 듯 했다가 예. 달리지를 못하고 네. 활주로도 좀 내려왔죠. 짧았다. 뜨기 전에 졌다. 그러니까요. 아쉬워서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저희가 박인호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네. 폭격기 뜹니다. 폭격기 네. 바로 네, 화요일 날 뜹니다. 폭격기는. 네. 네. 월요일에 좀 머뭇머뭇했다가 네. 화요일에 예. 본격 출격입니다. 본격적으로 예. 떠서 폭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많이 걸어야 됩니다. 네. 많이 걸어야 된다. 박봉규랑 다르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장아장 걷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많이 좀 활주로가 길게 좀 펼쳐져야 됩니다. 네. 자, 저희 이 뉴스부터 정리해 보죠. 뉴스토마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보면은 이런 증언이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2021년 9월 여론조사 실무 담당했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 지시했다. 이게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2% 앞서게 조작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는 상당히 충격적인데 네. 저는 오늘 이 보도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안은 승부 조작이라는 여론 조작까지 갈 수는 없고 일단은 도핑 테스트 정도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한 후보를 띄우려고 했다면 네. 전 그것만으로도 그 해당 정치인들 뭐 지금 김종인 뭐 이준석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저는 영구 제명시켜야 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오늘 얘기는 도핑 테스트는 너무 간단한 거고 아하. 승부 조작까지 간 겁니다. 기록이 9.8인데 갑자기 9.6으로 위조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아가는 이런 승부 조작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되겠죠? 네. 국민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겠죠? 한두 사람의 그 흑막에 숨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들은 민의가 왜곡이 되면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지금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민주주의 파괴의 범죄고요. 형사사법적으로는 업무방해 당연히 들어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건 당연히 단죄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핵심은 뭐냐? 네. 명태균 씨가 어제 CBS 인터뷰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통화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나눈 기간과 이게 겹치거든요. 네. 그럼 과연 윤석열, 김건희는 몰랐을까? 전 여기까지 수사가 공모 관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 관계까지 가야 된다.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만 쏙 뺄 수 있습니까? 아. 아마 자기 공치사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사가 됐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해라 하면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6개월 동안 전화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명태균 씨의 증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범행을 의심해 볼 단서는 전 충분히 나왔다. 범행을 이렇게 의심해 생각합니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CBS 노컷뉴스가 어제 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명 씨가 2022년 2월 28일 미래항공연구소 직원이었던 A 씨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 씨가 A 씨가 진행 중이던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게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데 다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A 씨가 네 그랬더니 명 씨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미공표용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20, 40대 샘플은 줄이고 50, 60대 샘플은 늘린 결과값이 별도로 존재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가중치를 두 가지 버전을 나눠서 적용한 보고서를 작성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토마토 보도와 또 노컷뉴스의 어제 이제 보도를 연결시켜 보면 여러 가지로 이게 미공표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유리한 방향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명태균 씨가 네. 어떤 방법으로 여론 조작, 네.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그 수법이 나왔고 또 녹취로서 다 확인이 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수법이 나왔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렇게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네. 어떤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근거로 뭔가 여론몰이를 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온 증거들은 어쨌든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그러한 여론조사고 부득이하게 PNR에서 공표한 공표 여론조사도 비공표 조사와 공표 네. 조사가 비슷한 결과로 나왔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다른 언론사, 다른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좀 차이가 크고요. 아하. 그래서 PNR에서 네. 조사한 그 공표형 여론조사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네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PNR에서 돌린 그 RDG 전화번호에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어떤 수집한 그런 인위적인 그런 전화번호, 그 편향성 있는 전화번호가 들어갔다면 성향 분석한 거. 얼마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물론 이제 서명은 PNR 대표와 이 제보자 이 씨로 됐던 강혜경 씨는 공표용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뭐 소설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명 씨가 육성에 대해 뭐라고 했냐면 공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보고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PNR 조사 결과 흡사한 흐름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먼저 명태균 씨가 그러한 희한하네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고 뭔가 그 이후에 PNR의 여론조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의혹이 들고 그렇다면 PNR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그 기사 헤드라인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작성돼서 정말 여론몰이 수단 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여론몰이 수단으로 이용됐다면 이거 정말 여론 공작,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공작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 그다음에 오세훈 네. 서울시장 그 뭔가 최근 21년도 이후에 여권에서 경선 뭔가 본선에서 승승장구한 정말 대선급 주자들과는 모두 관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 주장에 의하면. 네. 그렇다면 문어발식으로 다 그렇다면 있는 국민의힘의 경선 관리, 네. 그다음에 본선 선거 이거 모두 다 정말 의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로우 데이터를 열어보고 정말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수사 움직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예, 예. 여기서 일단 지금 규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론조사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리고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무관하다 이러면서 팔짝 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무관하네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 바로 드러났죠. 회장인데. 예, 거짓말이 바로 드러났고요. 여론조사에 아주 깊숙이 위법 사항까지 지시했다가 오늘 드러난 거고요. 이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공모 관계까지 저는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성향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받아서 네. 돌려보고 뭐 그 자체도 문제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은 제가 더 주목한 건 왜 성향 분석을 할까? 왜 여성, 나이대, 지지 성향, 대답하는 고관여, 저관여도의 관여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서 기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밝혀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유리한 표본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로 어허. 성향 분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예. 이걸 갖다가 아마 명태균 씨는 제가 예상해 보기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뭐 미공표인데 여론에 영향 미치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예. 미공표만 그러면 이렇게 했다라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미공표와 공표까지도 이 수법을 적용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근데 결과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공표나 비공표나. 아니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주장을 믿을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죠. 수사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네. 거고요. 네. 이걸 만약에 미공표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아까 뭐 녹취 들어보면 네. 외부로
뺀다. 외부에 보고한다 이런데 그 보고를 누구에게 합니까? 보고를 누구에게 하죠? 그 보고 받은 사람 찾아야 되겠죠. 저는 윤석열, 김건희로 추정합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입니다. 선거 네. 나온 사람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돈도 네. 안 받고 이렇게 보고 받아도 됩니까? 네. 정치행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하. 뒷구녕에서 거기다가 네. 전 더 심각한 게 이게 공천 개입과 연관돼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달, 2022년도 5월달 불과 6, 7개월 사이입니다. 분명히 강혜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천을 대가로 얻어왔다고 명태균 씨가. 그러면서 월급 반띵 들어가죠. 네. 돈 반띵까지 들어갑니다. 현찰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예. 팩트입니다. 예. 그러면 공천을 거래로 미끼로 나는 여론조사를 주고 보고받고 면제받고 비용을 네. 면제받고 나는 공천을 거래로 얻었다. 이게 명확한 사전 뇌물이 되는 겁니다. 사전 뇌물. 사전 뇌물. 공직 취임 전에 예. 거래를 통해서 나중에 취임하고 나서 영향력을 가지고 자리를 주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 뇌물죄까지도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보고를 받았다는 것부터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통화 내용만 보면 돼요. 폰만 뺏어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고 받았다면 이거는 거의 끝나는 일이에요.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녹취 다 나와 있어요. 네. 로 데이터 분석하면 하루면 끝납니다. 네. 이거 매우 쉬운 사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녹취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 장사 의혹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 한 그 대가 3억 6천 얘기가 나왔는데 3억 6천은 왜 들어갔느냐 예. 봤더니 2% 올려주세요. 이런 더러운 얘기. 뒷거래죠. 더러운 뒷거래.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지금 대선 경선에 뛰어드는 그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시장보다 좀 유리하게 나오는 그 밑자락을 깔고 그걸 보고하고 그래서 대가를 받다 내고 그게 공천까지 연결되고 사실은 와 이게 흐름이 그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미공표 자료라도 예. 당시에 굉장히 젊은 층의 인기가 높았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을 그렇죠. 젊은 상대로 층한테 인기 있었죠. 정말 그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검찰총장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고, 자 선거 캠프 입장에서 봅시다. 네. 네. 만약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걸 보고 받았어요. 본인만 받겠습니까? 본인 측근들한테도 보여줬겠죠. 네. 그럼 본인 측근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 선거 운동원들한테 보여주죠. 왜냐? 아니 어삼무사하고 내가 1등 됐지 저 사람이 2등 됐지 3등 됐지 모를 때는 다 선거 캠프가 굉장히 그렇죠. 어수선합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네. 그런데 야 미공표 자료 우리가 조사했더니 홍준표 이겨.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가 몰리죠. 그렇네요. 조직으로 그렇네요. 보면 세가 몰립니다. 예, 예, 예. 그럼 얼마나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기자들한테 어떻게 돌려줍니까? 찌라시로 돌리죠. 언론 야, 플레이. 이공표 언론 했더니 플레이. 2% 이기는 걸로 맞아요.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더 쐐기를 받는 거는 네. 실제 조사했더니 PNR에서 똑같이 나왔다. 공표 여론조사라. 그러면 이 정말 속이기 딱 좋죠. 이 미공표 조사라는 게 그 네. 사전에 도는 그 미공표 조사라는 게 정말 그 캠프와 정치 고관여자들 네. 그다음에 캠프 주변에서 호시탐탐 어느 캠프가 유리한가? 요거를 노리는 그 기회주의적인 그 정치인들한테는 너무나 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가면서 세를 몰리게 하는 조직에 몰리게 하는 막 정말 그로 막 다 몰려들게 하는 그러한 정말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명태균 씨가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처벌해야 될 필요성도 높아지는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론 조작에 걸려 있고요. 홍준표 당시 후보는 여론 조작 사실을 알았으나 또 침묵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침묵했으면 그것도 공범 아닙니까? 네. 아니 본인이 알았으면은 선거 기간에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침묵한다?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홍준표 시장에 이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이준석 의원은 또 뭐냐? 여기는 여론 조사냐 조작이냐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명태균 씨 조작의 달인이니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분이 요거 대선만 조작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의원한테는 제가 조작 여부를 떠나서 이걸 물어볼게요. 아직도 이준석 의원이 답을 안 한 내용인데 이준석에게 묻는다. 나경원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준석 의원이 후보 당시에 2021년도 5월 15일에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내일 5월 16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가 뒤집어질 거야. 내일 저녁 7시 기대해. 피자 사놓고 기다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피자 사놓고. 진짜로. 그래서 피자를 막 우거우거 먹어요. 그 다음날 7시에 딱 여론조사 나오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한 거. 지금 한 거 입증됐죠? 아하. PNR 조사가 이준석 1등, 남성 4명 중 1명 이준석 지지, 뭐 파죽지세 이런 기사가 나가요. 그러면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 왜 지금까지 답 안 합니까? 여론조사 표본을 물은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질문은 뭐였냐면 누가 알려줘서 알았냐, 명태균이 알려준 거 아니냐 이 의심인데 답을 안 해요. 그럼 오늘까지 답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거 거의 한 달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의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정한다 치면 이거 어떻게 명태균은 자기 정보, 어허. 뭐 공표 조사든 미공표 조사든 몰래 예. 돌려가지고 정보를 주고, 이준석은 그걸 방송 나와가지고 떠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언론 플레이 하고, 그럼 이제 관심 쫙 어그로 끌죠. 네. 그러고 나서 내일 딱 1등 나가고 이 정말 이 삼각편대가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면 예. 양두구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양두구육, 네. 개고기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구육상회라고 생각해요. 구육상회. 구육상회. 구육상회 사장님이 누구냐? 네. 김종인 사장님이죠. 그리고 기획실장 누구냐? 육상. 판을 짜고 시나리오를 쓴 명태균 씨가 아하. 기획실장이다. 그 홍보실장이 누구냐? 네. 유튜브 나와서 미리 여론조사 결과를 떠드는 이준석 의원. 양두구육, 구육상회에 저는 홍보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네. 그 정보카르텔 명태 하나회가 결국 그 다음 해에는 이준석 의원 대표 시절에 공천 결과까지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미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자기 생색내고 야 월급 급여 반 내놔. 김영선 의원이 아무 저항 없이 반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일련의 흐름이 구육상회로 모든 게 풀리고 있다. 그럼 구육상회에서 판 게 뭡니까? 개고기죠. 개고기는 윤석열인데 유통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정리가 이제 싹 끝나는 거예요. 네. 글자로. 그래서 결국 이제 보수의 종말로 가고 있네요. 그때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이제 보수의 종. 네, 한번 광고 정말 시간 이거 웃을 드렸습니다. 일은 아닙니다. 예. 그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검은 배경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누가 힘이 있다, 누가 이길 수 있다, 누가 세다 이렇게 하면은 속성상 몰리게 돼 있거든. 당시도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정권을 네.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제일 세냐 이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정치학에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밴드웨건 합니다. 효과. 입증된 효과, 밴드웨건 네, 효과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거 범죄죠. 이게 범죄죠, 어떻게 보면 범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여론조사 결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뛰는 캠프 네. 후보가 1등 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다. 예. 내가 그런 자료 뭐 이렇게 뭐 숫자로 찌라시라도 받았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에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그 웹자보 만들어서 뿌리죠. 그럼요. 아니 뿌리죠. 웹잡은 네, 아니더라도 뭐 네. 아니, 네. 비공표 조사 같은 경우는 뿌려요. 많이 뿌려요. 사실은 텍스트로도 뿌립니다. 뭐 이렇게 윤홍 이렇게 해가지고 26, 24 이렇게 하고 막 네. 뿌립니다. 압도했다. 막 이렇게 네. 뿌려야 새가 몰립니다. 그래야 캠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네. 캠프 입장에서도 그렇고 각 후보 측에서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사활을 민감한 거는 상황이. 근데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 됩니까? 반칙과 아. 탈법과 위법과 불법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구육상회에서 이렇게까지. 개고기를 이런 식으로 반칙적 유통을 하면 네. 이 시장 경제가 유지됩니까? 자 보세요. 그 나경원 의원이 네. 얼마나 억울하면 막 하루에 막 7, 8차례 글을 쓰겠어요. 본인 너무 억울한 거야. 거기는 이제 여러 번 적거든, 여러 번. 연패. 막 서울시장도 그랬지, 네. 당대표 선거도 그랬지. 너무 억울하니까 막 글을 쓰다가 최근에도 또 졌어. 최근까지. 나중에 보니까 명태균 씨랑 만나기까지 했더만 하도 이게 한이 내가 맺혔어. 하도 지니까 내가 왜 지나 그 원인을 찾다가 명태균 씨랑 2번 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인지도도 이상하다. 높고 내가 앞섰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쓰는데 막 우리 이준석 대표 막 굉장히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다중인격이라는 말까지 인격 굉장히 비하를 비아냥거리잖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정말 이준석 네. 의원의 그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정말 반칙을 쓴 음. 정말 명태균 씨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홍매화 네. 홍매화 진짜 도원 결의까지 해놓고는 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까? 그게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홍매화가 구육상회에서 MT 간 거랑 아니, 비슷한 거예요. 뭔가 선거를 하고 결과를 하면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하게 예. 해야지. 예. 그런 말이야. 사기꾼 같은 사람을 어울리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저는 그게 의아해요. 뭐가 떳떳해? 아니 뭐가 뭐가 그렇게 떳떳해요, 떻답니까 진짜. 뭐 100분 토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떳떳해서 100분 토론까지 나와서 100분이나 얘기할 게 됩니까 이게? 아니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3분 안에 끝내줄 테니까. 아니 100분까지 토론할 일이 아니에요. 신인규 아니 여기 오마이 TV 나와가지고 토론을 3분 해서. 안에 끝나죠. 네. 뭐 3분 완전 안에. 정신승리인데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준석의 정말 뭔가 일그러진 신화가 이제 깨지고 있다. 잘못된 신화였다. 알고 봤더니 명태균 신화였다. 명태균 신화. 명태균 신화. 이준석의 신화는 명태균 신화였다. 그래서 저는 요걸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김종인의 매직, 김종인의 마법이라고 불려왔었어요. 명태균의 매직이었죠. 이제는 김종인의 마법이 아니라 네. 명태균의 위법이다. 위법이다. 김종인의 마법은 허구다. 이제는 아. 명태균의 위법이 수사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구육상회는 망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육상회.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어떻게 보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오묘해요. 이렇게까지 됐으면은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검찰이 수사 안 하는 거요. 예. 이제 뭐 윤석열 정권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대가 없습니다. 아. 그냥 특검하면 되고요. 특검으로? 검찰이 이번에도 네.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도 안 움직인다. 그럼 뭐 창원지검이 안 움직이면 좋습니다. 아니 이프로스 게시판이 닫혔습니까? 아니 검사들은 손가락이 없습니까? 이프로스에다가 조용. 뭐라도 글도 안 쓰고 고요, 칠불사처럼 고요합니다. 조용해요 그냥. 그러면 검찰은 예. 이제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월급을 주잖아요. 저도 세금 내고 세금으로. 우리 대변인님도 세금 우리 내시고 혈세. 존재 같이 압니다. 다 세금 내잖아요. 네. 나 존재 같이 압니다. 왜입니까?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하려면 존재해야 됩니다. 핸드폰을 갖다 주려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네. 검찰의 존재의 내지는 월급의 지급 의미 이걸 국민들이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프로스에 아무 말도 안 나온다. 고요하다. 네. 그러면 고요하게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고요하게. 그러니까 유독 이 네.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검찰은 조용하고 그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절간 수준이에요. 절간. 네, 조용해요. 수심이 네. 기소 건거도 그냥 무시하고 네. 그냥 불기소 해버리고 이게 참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지 월급 받고 네. 세금으로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충성 맹세합니까? 아하.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충성 맹세, 김건희 윤석열한테 충성 맹세하는 검찰 필요 없습니다. 아니 월급을 받잖아요. 김건희한테 받습니까? 윤석열한테 받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데 네. 헌법이 부여한 본인들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검찰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저는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에 요 수사 명확하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에 이제 붙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알았다고 자기는 알았는데 뭐 그냥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는데 대인배야 뭐야? 대인배요 뭐예요? 이것도 지금 왜 어떻게 알았는지 아.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조사할 게 지금 산더미예요. 그래서 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거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명 씨가 어제 뭐 CBS 노컷뉴스 그 김현정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인터뷰도 했고 근데 지금 뉴스토마토 오늘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지만 얘기해가지고 이걸 수치를 맞추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고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그냥 두고 볼지 대통령실의 입장을 계속 한번 지켜보죠. 아니 일단은 네. 성향 분석한 것부터 문제입니다. 성향 분석 그러니까 성향 분석을 한 것 자체가 네. 요럴 때 유리한 표본을 뽑기 위한 사전 절차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앞선 부분부터 그러니까 명부 유출 사건부터 이건 싹 한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반드시 생각이 필요하다.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수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야, 주에 제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보수 언론에 따르면 네네. 뭐 한겨레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16일 내일이 선거 아닙니까? 네 내일 선거죠. 금정하고 영광 그다음에 강화에서 선거가 있는데 네. 내일은 선거에서 발표를 못 하고 17일 네. 17일 날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발표해 버린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겠다. 요것을 오늘 언론에 많이 흘렸습니다. 아. 그리고 18일 날 당당하게 국정감사 대검 국정감사에 밝히겠다.
이런 포부를 검사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도이치모터스 건까지 이렇게 불기소로 끝나게 된다. 이건 뭐 특검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근데 되면? 이제 특검의 여론에 오히려 불을 더 그러니까요. 지펴주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특검해라. 비슷하죠.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장 나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본인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이 국민 앞에 예의도 아니고요. 공직자가 취할 자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수 지지자들이 쪽팔리는 거예요. 김용현의 그런 말 들으면 네. 보수 지지자가 지지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환멸이 생기거든요. 저는 검찰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 만약에 이번에 김건희를 덮어준다. 네. 일부 정치 검사들 출세하겠죠. 네. 당분간 출세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불기소로 덮어주는 순간 어. 주인 검사부터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사인 다 남습니다. 예.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법적 책임 져야죠. 그걸 감수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하겠다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해라. 이거를 별도 특검을 만들어서 네. 이건 정말 수사를 덮어준 공직자들까지도 뭐 공직자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거의 권력의 딸랑이들까지도 저는 싹 다 수사 받아서 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부역하는 검사들이 한 200여 명 돼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까지 하면 600~700명 정도 되겠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에 봐주면 안 기록해야 돼. 되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해야 돼. 진짜 이 사람들의 그 악행 야당은 그냥 개 잡듯이 다 끌고 가고 그냥 저희가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야 예, 되는 아주 거예요. 그냥 그 윤석열 사단에 그 검사 200여 명과 그 네. 수사관까지 한 600~700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죄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검찰을 바로 세워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데 바로 못 서잖아요. 그럼 그때 해체 당해야죠. 아. 바로 못 서면 해체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네. 윤석열 그 일가의 그냥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보복도 서슴지 않은 그런 정말 저희끼리는 진짜 인간 백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아니 그 네. 명품백도요 덮어줬잖아요. 거기 특가법에 보면 특수직무유기라고 15조에 나와 있어요. 음. 특가법에 해당하니까 뇌물범죄 다 특가법에 해당하거든요. 알선수재 이거 덮어주면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나중에 이런 일을 벌리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검찰에 대해서 저도 뭐 집단을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그 관련된 검사들 있잖아요. 지휘 네, 네, 개통. 네. 뭐 평검사까지 뭐 봐줄 것도 없어요. 뭐 지휘 고하를 물어나고 지휘가 낮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싹 다 저는 이 수사 덮어준 부분까지도 만약에 김건희 유죄가 나오면 덮어준 거잖아요. 이거 다 발본색원해서 전 이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여야를 떠나서 네. 국민한테 봉사하지 않고 권력자 윤석열 김건희한테 부역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발본색원해가지고 다시는 이 사회에서 공적 역할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게 좀 기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검사도 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잖아요. 음. 그럼 입법부 존중해야 됩니다. 입법부 검사 탄핵 청문회 검사들 부르면 검사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나와요. 아니 그러면 네. 범죄 혐의자가 검찰청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본인들 검찰청 안 나가면 바로 구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하죠, 바로.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탄핵 정당한 절차에서 탄핵으로 소환을 하는데 거부를 해요. 아주 당당하게. 네. 이렇게 오만방자한 공무원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행정부만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도 국가예요. 국가의 기강을 이렇게 흐트리는 자들이 공무원인데 일벌백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기강이 무너졌다. 이 나라 예. 정말 기강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검사들 그 일부 친윤 검사들 네.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검찰 문제도 저희가 뭐 다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차차 계속 녹여서 다루기도 하고 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앞두고 있는데 독대를 앞두고 정말 치열하게 정말 감정 싸움을 넘어서 거의 뭐 치고받고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한남동 라인을 얘기했더니 권성동 의원이 어제 보니까 도곡동 7이네. 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른바 뭐 칠상시, 일곱 간신 뭐 이런 얘기가 7명의 이제 대에서 나오다 보니까 도곡동 7인회로
친윤 쪽에서는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대통령실은 어제 또 관계자 발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만 있다. 무슨 비선이 있냐? 아유,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한간에 도는 얘기를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그냥 깎아내리고 한동훈 친한 쪽의 얘기를 무슨 소리 하냐? 그러지 마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 씨의 증언에 의하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공모하는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는 겁니다. 네. 공모 공유 관계입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공동정권. 대통령실에 당연히 여사 비선 라인 없죠. 윤석열이라고 쓰고 김건희라고 읽으면 되니까 없죠. 그 얘기예요. 아. 그 얘기고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네. 뭐 연세도 지긋하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60년생이고 한 분은 아마 73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뭐 지긋하셔요 다들. 오자 6자 달리셨죠 앞에. 그렇죠. 근데 지금 밥 먹는 거 가지고 다투고 알콩달콩 하더니 지금은 또 음. 사랑 싸움 하고 있습니다. 아웅다웅. 사랑스. 밥 먹는 거 가지고 알콩달콩. 지금은 사랑 가지고 아웅다웅. 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말해줘? 말해주지 않아. 네. 나 삐질 거야. 얼음땡 풀어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유치하고 유치하다. 이런 장난질 그만 보고 싶다. 정치 놀이터 문 닫는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수의 종말 누가 만들었느냐? 권성동 의원 할 말 있습니까? 보수의 종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권성동 의원님 탄핵 소추할 때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 재판정에서 우셨잖아요. 소추위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우셨잖아요. 네.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파면해달라고 우셨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국민 배신을 해도 1000번 1000번 더 했죠.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더 낫죠. 네. 양심 있죠. 야당 추천 특검도 받으신 분인데 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파면해달라고 울고 그죠?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수호, 성열 수호 하고 있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 한동훈 대표 그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네. 때 밤새서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윤석열의 국정농단, 김건희의 국정농락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특검법 반대합니까? 발의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권성동, 한동훈 제 눈에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둘이서 막 누가 탄핵에 더 책임 있다 이 난리 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욕이 나올라다가 참았는데 하시더라고요.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러니까 보수의 종말 안 옵니까? 권성동, 한동훈. 제가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진짜 보수 정말 안 올 수 있냐고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책 좀 뺏어 주세요. 아니 이쪽에 이제 놓게 우리 회장.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이 예. 정말 화가 납니다. 열변을 토할 때 뚜껑 열려서 그래 제가. 정말 뚜껑이 열릴 때 열려요 진짜. 보세요. 우리 정말 진영애님이 박인호 오래오래 보게 해주세요 화팅입니다 야. 하면서 또 슈퍼챗을 이게 훨씬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예. 영애님. 감사합니다. 박인호 진영애님. 지켜주세요. 예. 박인호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그렇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박인호 다 없어질 다 것 없어질 같은데. 거. 어제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 같은. 얼마 안 남았던 그 분위기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네. 고위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어디 있나? 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라인이다. 그런 거 없다. 대통령 라인으로. 그렇게 핵심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부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2024년 4월 24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서가 할 일은 대통령 보좌 산발적 메시지 지향하라. 자기가 비서실장 취임하자마자 네.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기강잡기를 하면서 관계자발 메시지 남발 비서로서 역할 강조.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 비서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자기가 오자마자 이런 얘기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아니 왜 했냐? 그때 한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수설 놔둘 때 대변인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그거 검토 안 했다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이 아니다. 그거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검토한 거 맞아요. 맞다. 이상했어요.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관석 비서실장도 막 뭐라고 했다가 이관석 비서실장 혼났어, 바뀌었어. 혼났어. 바뀌었잖아 결국. 아니 그리고 공질됐잖아. 함성득 이명백은요. 네. 이명백 교수님은요. 우리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었어. 맞아요. 자 특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양쪽 오가면서
함성득은 뭡니까? 함성득은 아크로비스타 살면서 김건희 여사랑 친했다는 거 아니야? 이 두 사람이 특사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 두 사람 접촉한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그 누구인지 말을 못 하잖아요.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 작용한 그런 그리고 사례다. 결정적인 거는 네. 김대남 행정관이 맞아요. SGI 갈 때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음. 황종호 행정관, 네. 이원모 비서관. 황종호 행정관은 세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삼촌 김건희 여사를 이모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삼촌 이모. 작은 엄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한남동 관저에 같이 산대요. 아니 이런 얘기가 예. 정말 그 김대남 전 행정관 입에서 다 나와서 증거가 있는데 이제 와갖고 우리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어디냐? 뭐 장난합니까? 같은 라인이라고 이제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또 얘기한 셈이 될 수도 아니 있으니까. 그럼 같은 라인 아니 라인이 없다니까요. 둘이 네. 하나라서. 하나. 그러니까 예. 네. 이 윤건희 라인만 있는 거지. 윤건희 라인만. 비선 라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차이가 뭐냐면요. 네. 지가 나와서 오마이 TV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비선이 아닙니다. 그 직함 달고 있으면 비선 아니죠. 아니 직함이- 지가 나와서 예. 행정관이든 비서관이든 네. 내 본분이 이런 건데 내가 이거 했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면 비선이 아닙니다. 네. 못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 왜? 왜 못 나올 거야? 내 역할은 그게 아닌데 내 역할을 뛰어넘은 행위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없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인사 얘기도 하면 할수록 이게 참 힘 빠지고 뭐 그게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좀 지치게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제기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라면은 제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각 포함해서 정말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니 전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반대로 너무 다 저두 잘못됐으니까 사람 압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정신머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고 하네요. 아니 누구죠? 아니 누가 있나요? 김문수, 이준석은 절대 인정 못하는 인사입니다. 인정 못한다. 예.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지금 정말 정진석 비서실장은요. 네. 공직기강을 지금 바로잡을 게 아니라 본인들 정신줄 풀린 거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월급 받으면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락을 방치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나라 어떡합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인사 문제, 뭐 비선 문제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요. 이제는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조차도 문제의식을 얘기는 하잖아요. 네. 이쯤 되면은 정말 대통령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바꿀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명태균 씨가 댓글창에 나타났습니다. 창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내가 다 만든 거요. 칠불사 김지호도 칠불사로 오십시오. 야, 이거 정말 명태균 씨 맞나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야, 아니 뭐 칠불사 가서 볼 게 아니라 빨리 네. 저기 검찰청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야, 이게 상황 자체가. 명태균 씨를 사칭한 건가요? 야, 지금 홍준표 씨도 왔네. 홍준표 씨도. 여긴 또 홍준표. 바쁘다 그러네요. 네 바쁘라고 하시네요. 예. 뭐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대통령실의 이 인사가 너무나도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심각한 이 정권의 대드석 상황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이제 독대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문제하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이제 맞춰서 결론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적 쇄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은 뭐 사실 대통령실에서 뭐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거부했죠. 한 셈이 됐고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뭐 17일 18일쯤에 한다 그러면 17일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불비상 안 되는 끝이고 거부했죠. 하나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냐? 이거 왜 만납니까? 자제가 뭡니까? 지금 김건희 씨 한번 물어보세요. 예.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원래 너 내 성격 알지? 나 매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제하고 있다고 할 벌써 거예요. 자제하고 있다. 이미 자제 중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할 얘기 없네요 그러면 독대에서.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윤석열 승
한동훈 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패가 일단은 그렇게 나뉜다.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보수 세력 내에서 조중동을 포함한 뭐 조선일보는 좀 아니지만 동아중앙 쪽 논조를 네. 보면은 굉장히 대통령실에 비판적이고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정말 그 강력하게 힘을 네, 실어주는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RDD 여론조사의 결과도 보면은 상당분 지지층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 그래서 오. 윤석열 대통령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자체가 내가 홀로서기를 해서 건윤 심판, 김건희 윤석열 심판론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싸워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나? 칼 뽑았다. 저는 지금? 칼 뽑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 그냥 칼이 아니라 빵칼 정도 뽑은 것 같은데. 뽑았다고 생각하고 뽑았더니 플라스틱 바게트야. 빵칼. 물론 아니, 그런 건 장난감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거 전에는 칼을 뽑는데 네. 선거 이후에 선거에는 칼을 도로 이렇게 집어넣고 아주 그냥 순종적인 모습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직원 네. 죄송합니다. 이 그쵸. 90도 폴더 인사 이 태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도 크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네. 사실은 친윤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다음에 그 한남동 라인한테 들볶여가지고 네. 제대로 대표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칼을 한번 빼서 휘두를 그런 준비를 하고는 있다. 그런 네.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 별명이 옛날에 그 조선제일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선제일검 아닙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칼은 한 2번 잡는다고 봐요. 1년에 2번. 네, 네. 한 번은 생일 때 케이크 자를 때 빵칼, 두 번째는 과일 깎아 먹을 때 사과 같은 거 깎을 때 또 과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치면 하루에 뭐 칼 여러 번 잡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예. 뭐 칼을 뽑았다, 뭐 한 방 들이댄다, 이거 큰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고, 아니 들이댈 거면 진작에 들이대야지 뭐 인제 와가지고 들이대는 것도 너무 좀 시기가 그러니까요. 늦은 거고, 아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뭐 활동 자제, 인사쇄신, 네. 뭐 사과, 도이치모터스. 뭐 도이치모터스 국민 눈높이, 네. 그냥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하마평이라고 합니다. 하나만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건 다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이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여당 네.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당대회 때부터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가 발의한다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예. 한동훈 뭐 대표. 다음 생에 할 겁니까? 뭐 언제 할 겁니까? 약속을 도대체 해서 언제 지켜야죠. 합니까? 뭐 약속 안 하나라도. 시키니까. 예. 저 그런데 네. 우리 그 괜찮아 앨리스라고 네네. 요거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갑자기요? 갑자기?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끝날 때 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 하면 됩니까? 끝날 때 하시면 되고요. 나왔네, 오, 역시 나온 김에, 나온 김에, 나왔으니까 나온 해야 김에. 됩니다. 방송도 맥을 또 이렇게 끊으시네. 괜찮아 앨리스. 아니 지금 또 막내 1,500분이 동생이니까. 보고 예, 있기 예, 예. 때문에. 아, 살아남기 위한. 그럼요. 박인호가 살아남기 위한 이런 포스. 이거 꼭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10월 26일 토요일 네. 저녁 7시 30분에 분당 야탑 CGV 8관에서 괜찮아 앨리스 시사회가 있습니다. 네. 총 149석 한정이고요. 티켓 구매는 오마이 시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예. 오연호 우리 오마이 TV 대표님하고 양재 감독님이 참석하시니까 조금 이 함께하는 대화도 있고 영화 관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성남 분당 시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날 네. 시사에 참석해서 또 성남에 계시잖아요. 본방 성남에. 사수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 앨리스. 너무 좋은 강추합니다. 영화예요. 너무 좋은 예. 영화. 괜찮아 박인호. 네. 근데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어제부터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박인호가 아니 네. 분위기를 딱 보니까 박인호 댓글 이거 분위기 도대체 좋은데. 댓글과 동정은 지금- 그래도 14,000분 계시는데 네.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지금 다 안 눌러주시면 저희 2달 뒤에는 보기 힘들걸요. 네. 어제 분위기 어제 곱하기 10, 분위기는 우리는 곱하기 10. 네. 아니 솔직히 어제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네. 이게 뭐 겨울 넘길 수 있을까? 살짝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네. 좀 걱정됩니다 진짜로. 썬님이 박인호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메시지 좋아요 버튼 예. 또 이 영상 이제 조회수도 나중에 그럼요. 많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대표님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 참고요. 수치를 모아서
모아서 보고를 또 저희가 아니 명태균 씨도 해보도록 자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는데 우리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 있는 그대로. 2%만 올려주이소. 박인호만 올려주이소. 박인호 올려주이소. 박인호 아, 사랑한테 우리는- 해주이소. 우리는 표본 같은 거 안 건듭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봅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렵다. 한동훈 대표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재보선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재보선 선거 결과 나오게 되면 네. 그 결과대로 평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동훈 대표는 좀 쫄릴 것 같아 진짜. 쫄면이죠. 쫄리죠. 네, 쫄면. 네. 승패도 그렇고 네. 이게 격차가 총선 때보다도 좁혀진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 아니 그렇게 금정 이렇게 많이 가고 강화가 많이 갔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보수 근데 쪽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총선 당시를 우리가 회복해 보면 그때도 문제 많았거든요. 뭐 이종섭 사태 뭐 여러 개 맞아요. 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전 남아 있었다라고 봐요. 그 총선 때도 원래는 국민의힘 지금 딱 하는 성적으로 봐서는 네. 두 자릿수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어. 108석이나 주셨거든요. 그럼요. 그건 그렇죠. 나름대로 보수 세력에 대해서 종말을 막기 위해 또 한 등장했습니다. 번의 기회를 준 예.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들었냐? 지금 보십시오. 총선 지나고 나서 네.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나 이제 정치하겠다. 아. 이게 정치입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네. 내가 뭐 잘해볼게요. 저 63% 얻었어요. 이게 63% 얻은 당대표의 할 짓입니까? 이러고 나서 지금 재보궐선거 다시 치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이번에 재보궐선거 이거는 전 여당에게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유리한 지역구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재보궐선거라는 게 원래 조직을 갖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여권 측에 유리한 건 맞는데 현역 의원도 있고. 현역 의원도 있고 네. 뭐 그 전에 지자체장들도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렇죠, 유리할 수는 계속.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그래요.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다. 재보선 근데 결과가. 이제 투표는 많이 하셔야죠. 우리 국민들께서 그럼요. 뭐 정부를 좋아하든 싫어하시든 네. 투표는 꼭 내일 하셔야 됩니다.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책임론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 책임론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박정훈 의원 친한계 의원이죠 뭐라고 했었냐면 김문성 유승민은 박 전 대통령 박근혜 탄핵하고 다 나갔다.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국민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까지 지금 친한계에서 언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탄핵당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계 얘기는 전면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탄핵으로 돌아설 수 있어. 저는 이렇게까지 읽히거든요. 당시에 보수가 돌아섰던 그 느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그때와 또 다른 게 뭐냐면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보수 기반이 없어요. 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때만 해도 네, 뭐 여소야대 해도 이 규모 자체가 보수 이탈표가 한 40석 정도 필요했는데 60석 이탈했거든요. 지금은요 8석만 이탈하면 그냥 탄핵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허. 저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탄핵당할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탄핵당할 짓을 했는데 탄핵을 안 시키면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자꾸 이렇게 뭐 탄핵 공포증 이런 얘기하는데 탄핵 당할 짓을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탄핵 당할 짓 했으면은 탄핵 당하는 게 저는 헌법 가치고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데 대통령실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한 대표의 면담은 재보선 이후에 다음 주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 면담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길을 끌더라고요. 면담의 표현.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다. 이게 좀 격을 낮춘 거 아닙니까? 독대에서 면담.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이제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독대도 면담의 일종이니까. 네. 표현을 저는 그렇게 면담. 한 그러니까 거라고 면담은 그런 보고요. 거 아니에요? 면담은 학교에서 혼날 선생님, 때 네, 선생님이 야 너 5교시 너 끝나고 내려와. 내려와. 면담할게. 지금 뭐 혼나러 가는 느낌. 혼나러 갈 때. 지금 종아리 뭐- 걷어야 될 것 같은 아니 근데 느낌. 이제 뭐 실무자끼리 독대를 위한 네. 그런 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들을 흘러나오더라고 이제 시작했다. 네. 아니 근데 여당 대표랑 음. 대통령이 무슨 만나는데 교섭을 합니까? 아니 나는 저 그런 것도 처음 봤어. 남남이야, 아니, 남남. 무슨 야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주제. 그러네요. 아니 저는 또 그런 상황도 여기는 처음 보고. 대통령실은 좀 다른 세계인 것 같아. 아. 이쪽 뭐 높은 곳에 있어서 여당도 여기 없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리고 다 아래 것들 그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또 얘기는 뭐냐면은 독대를 하긴 할 건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 번 더 요구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건 또 뭔 얘기예요? 또 욕을 해라. 모양새가 선거철에도 아니고. 뭐 이게 사실은 그냥 만날 일이 있으면 네. 전화로 소실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추경호, 김민전, 인요한 네.
대통령실에서 수시로 전화할 걸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표단속 했습니까?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 표단속은 하는데 한번 식사 좀 해줘야 될 거. 그래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 지도부 만난 시간보다 더 길게 만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상임위원장들 해가지고 여당 대표를 술도 마시고, 뽑아놨으면 네. 여당 대통령이면 말할 기회도 그냥 주고. 만나면 되는데 탈당하려고 그러나요? 아. 사실은 탈당한 대통령이 그런 네. 식으로 여당을 대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상적인 당정 관계는 아니다. 심리적 탈당을 벌써 했다. 제가 봤을 한동훈하고 땐 같이 못 있는다. 심리적 탈당 상태. 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네. 저기 건윤 심판 한동훈 네, 대표가 네. 건윤 심판 지금 에스컬레이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더 세게. 사과해라, 김 여사 활동 자제해라, 뭐 김 여사 구속은 아니죠. 지소해라, 뭐 이렇게 체포는 가능해요. 체포. 예. 안 나오면 체포해요. 나오네. 에스컬레이터를 막 하고 있는데 좀만 더 올라가면 네. 야 대통령실에서 나 들어서 탈당해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슈퍼챗이 또 들어오고 있고 해서 네.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네. 슈퍼챗은 또 저희가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이도경님이 같은데요. 와 우리 어우. 신 변호사님 찐팬이신데 이도경님 팬입니다. 예, 박인호 네. 포레버 보수의 종말 교보문고 인터넷 아이고 벌써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야. 구매해 주시면은 이제 10월 30일에 대구로 이 책이 갑니다. 이 지금 책이 집으로 갑니다. 이 책이. 한강 작가와의 맞대결 펼치고 계신 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곤란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근데 보수의 종말만. 서점에 많이 또 가시기 때문에 발걸음이 그렇죠, 이어지니까 가다가 한강 작가의 음, 책을 사고 그렇죠. 보수의 종말? 이 잘생긴 청년 누구지? 하고 딱 오. 이제 구매할 수 있잖아요. 1+1으로 사가실 때 조금 손이 가볍네 하면 요거 하나 또 예. 집으셔가지고 이거 느낌 있네. 느낌 보수의 있습니다. 종말. 왜 보수의 종말이지? 종말. 궁금하잖아요. 종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좀 이야기를 이어가면 저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의 평론을 제가 쭉 듣고 있으면 좀 이렇게 겉으로만 보는 평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면을 좀 더 봐야 된다. 내면. 아까 그랬잖아요. 왜 야당 여당 대표랑 이렇게 뭐 회의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롭냐. 네. 내면을 보면 답이 뻔합니다. 왜? 실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껍데기는 대통령이지만 실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권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위임을 받았냐, 예. 어디까지 의제를 올릴 수 있냐, 본인이 결정을 못하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 쪽하고 협의를 해야죠. 뒤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네. 그게 저는 김건희 씨라고 생각하고 김건희를 놓고 보면 이 독대의 결말도 풀립니다. 그게 뭐냐? 둘이 만납니다. 껍데기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뒤에서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볼 거거든요. 예. 그럼 그날 회의에서 합의가 된다 해도 그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결제로 치면 그냥 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이 김건희 의혹 그렇죠.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김건희 근데 씨를 뒤에서 만나서 얘기를 김건희가 해야지. 팔짱 끼고 보고 있어. 그럼 마포대교를 가야죠. 마포대교를 달려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뭐 껍데기 와가지고 껍데기끼리 껍데기 독대 해봤자 무슨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실로 들어가고 실질로 들어가면 네. 김건희가 전혀 빠져 있는 거는 안 된다. 팥 없는 찐빵이죠. 팥이 그냥 빠져버린 거죠. 삼자 대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자 대면 하면 하든지. 해결될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삼자 대면을 했을 때 예. 그럼 명태균 씨 그 말에 의하면 스피커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삼자야. 또 삼자예요. 이거 무슨 3인 정권입니까? 무슨 무신 시대입니까? 무슨 삼자 정권이에요? 양자 어렵다, 독대가 안 어렵다. 되는 거예요. 독대 이게. 자체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스피커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커폰. 면담이라고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겁니다. 독대가 아니다. 독대는 대통령하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둘이. 집단 면담. 집단 면담. 그리고 두 명을 불러다가 면담이- 김건희 씨가 둘을 면담하는 네. 거죠. 집단 면담. 면담을 하든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포대교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근데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냐 물어봐서 없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어제 조지호 청장이 얘기하는데 좀 궁색하죠. 근데 이 양화대교에서 강변문으로 들어가는 뭐 이쪽이나 그 마포대교. 주변 그쪽 옆에. 인근 통제됐다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얘기를 안 해.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서울 경찰청 이 오늘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것도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경찰청장님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럼요. 친구 들어왔으면 딱 자료 그럼 제가 파악해보고 얘기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죠.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이렇게 피하는 모습 이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이런 겁니까? 이것도 꽃놀이패 같이 네. 비슷한 게 교통 통제를 했다고 하면은 음. 지금 이 경찰청장의 진술관 또 다 모순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교통 통제를 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맞아요. 만약에 교통 통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김건희 씨 그래도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일단 대통령 배우자니까 경호 대상이거든요. 네. 경호 대상인데 경호를 또 안 합니까? 이게 어딜로 가도 지금 모순 충돌과 위법이 다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십시오. 경호를 안 했으니까 마포대교에 그럼 간 거잖아요. 네. 경호를 안 했으니까 명품백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 경호 안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를 경호를 안 하면서 마포대교에 출몰 합니까? 네. 그러니까 경호가 없으니까 아무나 접촉해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뇌물 낼름낼름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유리할 때는 경호를 이용해가지고 또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또 핸드폰 뺏어요? 완전히 이거 선택적 경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네. 경찰청장의 거짓말 해명도 문제지만은 어허. 교통 통제를 해도 문제고 안 했다 그래도 문제고 이건 뭘로도 해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조지오-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 조지호 네. 경찰청장이죠. 그 7개 경찰청장인데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그것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국정감사 기관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물어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솔직하게 얘기하거나 바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예, 어디 그렇죠. 어디 있었습니다. 112 신고 이거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하죠. 네. 얘기는 뭐냐면은 마포대교 교통통제했냐? 마포대교에서 교통통제는 안 했다. 그런데 그 마포대교로 들어오는 지금 강명북로나 이런 데서 교통통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개 경찰총장이 사람들 국민들 다 보는 국정감사, 그 네.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이것도 입법부를 굉장히 무시하는 오만방장한 행동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의 특색이 있어요. 네. 검사든 이렇게 검사 공무원 경찰청장 공무원 와서 막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말장난하고 이럴라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그 높은 지위를 임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기분 좋게 하려고 공직생활 하는 건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죠. 국민이 그런 모습이 안 주는 보여요.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기경호 또 이 대통령 부부의 해가 갈까 아니면 다른 소리 나올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뭐 이번 국감도 그렇고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대답하는 모습도 그렇고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제 좀 JTBC 보도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1차 주포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도를 놓고 통화했던 사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한 때가 2010년 6월쯤이에요. 근데 그동안 2010년 5월 이후 이 이모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김 여사 측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TBC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계속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문정 검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 내부에서 흘러간 자료 같다.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구체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집권할 때 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제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상한 개고기를 갖다 팔아버린 거거든요. 네네. 이제는 구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거짓과 조작. 그러니까 거짓과 조작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에 임하고 있고요. 정말 위에부터 아래까지 모든 게 정말 다 하나같이 일관되게 네. 거짓되고 조작하고 음.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딸랑이들만 넘실거리는 이 윤석열 정부 더 해야 되나? 네. 전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그 심각한 의구심까지 저는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도이치모터스 얼마나 이게 지리합니까? 아니 기소해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인데 이거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아까운 전파 다 소비했고 이제는 또 선거 그렇네요. 지나면은 또 불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려고 검찰이 존재하냐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지금 드러났습니까? 좀 부끄럽지 않나요? 사람이면 거기다가 지금 관련자들 다 유죄 나오고 있잖아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 김모 씨가 오죽한 편지까지 썼어요. 나만 뒤집어 쓸 것 같다고. 우리만 달린다고 검찰이. BP 패밀리. 네, BP팸 못 낀 사람들. 아, 뭐 BP 패밀리면 다 봐줍니까? 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완전 네. 삼류 후진국이죠. 이렇게 되면 아하. 무슨 뭐 옛날처럼 무슨 뭐 급행료 내주는 시대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걸 또 전략으로 삼는 네. 아주 수준 낮은 저는 삼류 대통령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음. 삼류 대통령이에요. 삼류 대통령이다. 솔직히 대통령자 붙이기도 싫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 그냥 삼류다. 삼류. 삼류다. 네, 삼류. 삼류다. 국민들은 정말 인류. 네, 이번에- 국민들 보시죠. 노벨 아. 문학상 또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민간 영역에서 잘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가 삼류도 아니죠. 이거 진짜 꼴찌. 꼴류. 네, 꼴류. 아유 정말 그래서 김다남 씨와 꼴통이에요. 꼴통이라고 꼴통.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네. 내일 열리는 네. 그 보궐선거 네. 금정, 강화, 영광, 아. 곡성에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나가는 정권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글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전두환 50 시절도 있었는데요. 네. 뭐 뭔가 비리가 발생하면 그래도 수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이 앞에 나서 사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 진실이 밝혀졌는데 우기고 아니라고 그러고 네.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바보는 아니잖아요. 음. 예, 제가 세금 낸 돈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순방도 가시고 네. 정말 맛있는 고기도 많이 드시고 뭐 술도 많이 드세요. 그다음에 계란말이도 양주도 드시고 많이 드시고. 네. 정말 순방 가서 명품도 많이 사시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많이 받기도 해요. 사기도 하지만. 아니, 받기도 그러면 합니다. 예. 자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명명백백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네. 왜 M1 수사기관들을 다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동반으로 다 공모자, 동업자, 네. 정말 공동 정범으로 만들어서 다 처벌받게 만드나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으면 그 공무원들 그렇게 연루되지 않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처벌받고 개인적인 피해를 보겠어요.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엮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사를 하다 네, 보면 네. 피해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아니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고요.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본인들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나요? 정말 우리 선조들 5년짜리 대통령.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들게 그걸 다 지금 깡그리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 망가졌죠. 음. 국회 망가뜨렸죠. 뭐 법원도 지금 계속 편향성 논란 네. 있죠. 거기다가 감사원 무너졌죠. 선관위 무너졌죠. 권익위 무너졌죠. 방통위 무너졌죠. 경찰 무너졌죠. 검찰 무너졌죠. 국정원 무너졌죠. 심지어 국방부 무너지고 해병대까지 다 무너졌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열거한 것만 지금 9개입니다. 그럼 뭐 서울보증보험은 안전할까요? 김대남 같은 사람이 감사로 가는데 인사 다 무너졌죠. 이게 어느 정도가라는 게 있잖아요. 정리해 보니까 대단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까지 해온 이 해악이 예.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정당 안 무너졌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공천거래에 지금 보수의 그럼.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저 네. 정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아, 여러분. 그럼요. 이거 홍보가 아니라 정리해봅니다. 보수의 종말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마지막 제가 9개 얘기했는데 딱 하나가 변는데 그게 국민의힘이었어요. 보수의 종말. 예.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한 대통령이라는 자가 들어와서 뒤에 김건희 비선 이 둘이서 이렇게 2년 6개월 만에 나라를 쑥대화 만들고 완전 박살낼 수 있냐. 본인이 그랬거든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 국민의힘 그거 플랫폼이고 쥐약 먹은 놈들 그거 뽀개로 들어간다고. 그 국민의힘만 뽀개라 이거 왜 나라를 뽀개냐고요. 왜 국민의힘만 뽀개세요. 저랑 같이 뽀갭시다. 저랑 같이 손잡고 국민의힘 같이 뽀개자고요. 근데 왜 나라를 네. 뽀개냐고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났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내치 위주로 얘기했지만은 외치도 지금 할 외교 얘기가 더 심각해요. 너무 많은데요. 네. 특히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양 상공에 세 차례 무인기가 나타났다. 남쪽에서 날아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저희가 폭격기이기 때문에 무인기를 또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전단을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아니 근데 윤 대통령이 예. 2022년도인가요? 예. 그 무인기라도 해서라도 대응하라고 이미 지시한 바가 있어요. 과거에. 한 대 보냈으면 우리가 두 대 섞여 예, 보내가지고 본인의 발언이 일단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좀 오해할 만한 사유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뭐 우리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뭐 했든 네. 훈련 차원에서 했든 아니면 민간에서 했든지 간에 어쨌든 남쪽에서 날라온 거니까 북한을 자극하게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북한의 자작극
수도 있다. 김용현 장관의 얘기도 뭐 그것도 있었지만 여론은 놔야 되겠지만요. 네. 근데 전 이런 거예요. 지금 남북 관계가 오물풍선 날라다니고 무인기 날라다니고 네. 저게 쪽발이 돼서 국지전으로 발생이 되면 이거 정말 국민들이 너무나도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인명의 살상의 피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전 정말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통일부 장관 김영호 유튜브죠. 네. 유튜버.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경호처장 출신이죠. 예. 안보라인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안보실장. 김태효 차장이 이 4인방이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네. 이 되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로. 결국 일도 사람이 하는 거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전 이것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인사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국민이다. 국민들이 불안하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제 그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 그러니까 전해진 발언,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가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 당시에 했던 보도했던 그 짤이 돌아다니면서 너무 네. 불안하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확성기도 건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어떤 조사에서는 10%대 진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뭔가 좀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이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요. 신원식 네. 그 안보실장의 발언이 굉장히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 많이 합니다.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겁먹은 정권이라든지 네. 이런 여과되지 않은 그좀 북한하고 비슷하게 그런 아. 강도의 말을 하는데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깡패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격이 있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안보실장을 임명해가지고 참 그분이 국방부 장관이어서 통탄스럽습니다. 네. 일단 그런 도발적인 발언을 감행하고 김용현 장관도 처음에는 부정을 했는데 네. 나중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뭔가 국방부 차원에서 시도한 건 아니지만 민간 차원. 그 민간에 사실 국정원이나 여러 정보기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막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저희가 지금 접경지에 있는 거예요. 서울도 접경지입니다. 이쪽에. 그럼요. 경기도 접경지고 여기에 지금 2,400만 이상의 인구가 몰려 사는데 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방사포를 일제히 지금 이렇게 포대랑 이런 걸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비 단계 이런 게 준비하고 쏟아지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진짜 이스라엘, 레바논, 우크라이나 되고 싶은가요? 그 전쟁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보 위협을 조장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먹고 사는 문제 다 왜 해결이 경제를 망치는 그런 안보 위기를 조장하나요?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보면 나만 잘 살면 돼. 윤석열, 김건희만 잘 살면 돼. 네.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있는 그 정말 그 십상시 같은 그런 세력들만 잘 살면 돼. 국민들 아니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참, 저 나라 걱정하느라고 진짜 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말 너무 국민들이 심각해요. 너무 고생하십니다. 네. 고생하시고 뭐 이 경제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도 지금 우리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너무 다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희도 네. 뭐 맨날 이 평론 하면서 울상 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매일 웃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저는 정말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윤석열 정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좀 한 마음을 모아서 네. 이 다음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반드시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길에 이제 박인호, 박인호가 이 있죠. 짱 폭격기, 네. 막내 동생 국기 박인호. 폭격기, 검찰 네. 폭격기 네. 함께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박인호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내일 선거죠? 네. 내일 선거입니다. 내일 선거 때 오마이 TV도 개표 방송을 한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개표 방송. 예. 대표 방송 와. 저희가 저녁 7시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 개표 방송 뭐 다른 채널도 보시겠지만 오마이 TV 꼭 오셔가지고 꼭 오마이로 봐야죠. 네, 네. 뭐 최진봉 교수,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대변인 다 출동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계속 전화 연결하면서
여러 의원들과도 또 현장 부산의 모습이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감 캠프의 모습이나 다 저희가 입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그래도 슈퍼챗의 종말을 막았으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제 책이 나온 것만큼 정말 제 책이 나온 것만큼 다행입니다. 네. 슈퍼챗의 종말 꼭 좀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시고. 보수의 종말은요. 네. 꼭 좀 사서 저거는 이제 저기- 예약 구매가 가능하니까 네. 우리 교보문고로 가주시면 됩니다. 괜찮아 앨리스 10월 26일 성남 분당 시사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네. 중요합니다. 앨리스. CGV 네. 야타 네. 8관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네. 지금 149석 한정됐습니다. 아, 네. 매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매진이 머지 매진이 않았으니까 있을 거예요. 빨리 좀 이 네. 예매를 해주셔서 야. 모두 이 괜찮아 앨리스를 네.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예. 아유,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국회 환노위에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나온다고 또 여기저기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국회 국감 상황도 저희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